나는 79살 김순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그 후로 이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결혼하던 해 들어온 이 집. 처음엔 다들 그랬죠. 순자야, 거긴 너무 오래된 아파트야. 왜 그런데 들어가?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집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젊은 날을 보내고 아이 셋을 키우고 남편과 웃고 울던 세월이 이 집 구석구석에 스며 있습니다. 싱크대 문짝이 오래돼서 삐걱거리고 벽지는 누렇게 바랬지만 그게 다 나의 역사 같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랬습니다. 여보, 나 아직 여기에 있어요. 이 집은 아직 우리 집이에요. 남편이 떠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이 집을 지켰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명절을 보냈지만, 그래도 이 집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죠. 요즘 들어, 이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간다더군요. 뉴스에서 로또 단지라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순자 씨, 이제 부자 되겠네. 나는 그냥 웃었어요. 부자가 뭐예요? 내겐 그저 남편과 함께한 세월, 딸들과 웃고 울던 기억이 담긴 살아있는 역사일 뿐인데요. 나는 딸이 셋 있습니다. 첫째 미자, 둘째 미숙, 셋째 미연. 큰딸 미자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서울대에 갔죠. 그때 나는 젊었고 그 애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아요. 미자야, 엄마 믿지? 조금만 더 하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잖아. 그렇게 다그치며 밥 먹을 시간에도 문제집을 펼쳐주던 시절. 그 아이가 합격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알았죠. 그때 내가 준 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었다는 걸. 엄마는 나한테 공부밖에 몰랐잖아. 내가 힘들다고 하면 조금만 더 그 말뿐이었잖아.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둘째 미숙이는 손재주가 많았어요. 머리도 옷도 다 자기 손으로 만들 줄 알았죠. 지금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좀 까칠하고 입버릇처럼 엄마는 옛날 사람이야. 하지만 그래도 그의 나름대로는 세상과 싸워가며 살아가는 게 대견했어요. 막내 미연이는 전업주부입니다. 결혼도 제일 빨리 했고 아이도 둘이나 낳았어요. 그 애는 늘 내 편이었어요. 엄마, 오늘은 나랑 전화 오래 해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따뜻해졌죠. 추석이 다가올 즈음이었어요. 매년 그랬듯 누가 오나 안 오나 기대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날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셋 다 이번 추석에 갈게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셋이 다 온다고? 손주들도? 사위들도?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을 꺼내어 새로 만들고 김치 냄새 밴 통도 씻고 식탁보도 새 걸로 바꿨어요. 시장에 나가 좋은 고기 좀 사볼까 하다가 한참 서 있다가 결국 싸고 질긴 고기를 골랐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오면 맛있게 먹겠지. 손은 고되지만 마음은 들떴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몰랐죠. 그날 내 인생의 온기가 싸늘하게 식을 줄은.
추석 아침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엄마. 손주들이 뛰어들고 사위들이 인사하고 거실이 꽉 찼어요. 오랜만에 들리는 웃음소리. 그 소리만으로도 눈물이 나더군요. 엄마, 이전 냄새 어릴 때 그거네.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나는 잠시라도 행복했어요. 정말 그 순간만큼은.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큰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응? 무슨 얘기? 그 애가 말했다. 엄마 그 아파트 말이에요. 요즘 시세 많이 올랐다던데.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더라. 근데 뭐 내겐 그냥 집이지. 그러자 둘째 미숙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 셋이서 나눠 갖자.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문제도 없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내가 되물었죠. 큰딸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나이 있고 자식들 키우려면 준비해야 하잖아요. 엄마도 혼자 계시니까 미리 얘기해두면 서로 편하죠. 사위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큰 사위는 묵묵히 물만 마시고 둘째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 둘째가 말을 이었죠. 어차피 엄마도 언젠가 정리하셔야 하잖아요. 정리라니. 그 말이 너무 낯설었어요. 살아있는 나를 두고 내 인생을 정리하자고요. 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은 내 인생이야. 너희 아빠랑 살던 곳이야. 너희 울던 날도 웃던 날도 다 거기 있었는데 그걸 나눠 갖자는 거야. 큰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요. 우리가 욕심내는 게 아니라 그냥 미리 정해두자는 거예요. 둘째가 말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늘 그래. 뭐든 자기 방식이 옳다고만 생각해. 그 말이 사위들과 손주들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됐어.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내가 죽으면 가져가라. 살아있는 동안은 내 인생은 내가 쓸 거야.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둘째 미숙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항상 자기만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우린요? 우리도 다 엄마 밑에서 희생했어요. 그 말에 큰딸이 거들었습니다. 엄마는 늘 우리 보고 고마워하라 그러잖아. 근데 엄마도 우리 덕에 산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잔인했어요. 사위들이 있는 앞에서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그래, 다 내 잘못이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전 냄새만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딸들은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 말만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식탁 위엔 식지 않은 국, 거실엔 장난감, 그리고 내 마음엔 텅 빈 바람만 남았어요.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아서요. 그냥 부엌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그래, 이제 진짜 혼자다. 그날부터 나는 마음을 조금씩 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나는 냉장고를 열어 남은 전을 꺼내 먹었어요. 딱딱하게 굳은 송편을 씹으며 혼잣말했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전화도 하지 않았고 문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누가 나를 이해하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나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지 암벤치에 앉아서 가을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하늘을 봤어요. 그래도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저처럼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이제는 마음만 남은 분 계신가요? 우린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배고파도 자식 입에 밥을 먼저 넣었죠. 그런데 결국 남는 건 조용한 집 한 칸과 식은 밥 한 공기뿐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 시간, 내 감정, 내 추억, 이젠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이젠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요즘 나는 아파트 앞 화단에 꽃을 심습니다. 해바라기 몇 송이와 작은 봉선화 한 줄. 아침마다 그 꽃을 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그래, 오늘도 괜찮아. 나는 아직 살아있다. 누가 보면 그냥 늙은 여자의 습관 같겠죠. 하지만 나에겐 새로운 시작이에요. 전화가 없어도 괜찮고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는 내 삶을 내가 꾸려가면 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숨 쉬고 걷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도 나답게 살고 있습니다. 이 낡은 아파트는 이제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새 딸이 떠나도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서야 알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언제나 나였다는 걸. 살아있는 동안은 내 인생은 내 거다. 이 한마디를 오늘 당신 마음에도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 우리 같은 세대잖아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우린 아직 살아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같이 버티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아닐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온기를 전해주세요.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저 같은 사람에게 참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오늘도 살아있는 동안은 끝까지 우리답게 살아봅시다.